예, 금요일은 좀 차분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특별히 또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석하는 알짜배기 리포트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리서치 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모시고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이 아니라 섹터입니다. 예, 네. 제목이 이제 남북 경협주의 화려한 귀환이 올 것인가 그러면서 시멘트주를 분석하는데요. 예, 시멘트 섹터를 오늘 특별히 기업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총선을 얼마 네. 전에 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이제 좀 압승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보다는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과의 관계 개선들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을 보자면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발병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을 반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왔었던 이런 외교의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밖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영향들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공약 사안이었던 이 북한과의 관계 협력들이 이 중국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다가올 수 예. 있는 이런 환경에 좀 많이 접근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들이 좀 착안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총선 이후에 이런 외교적인 그런 효과들까지 더해지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 살펴본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C 투자를 포커스로 잡았지만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도 연관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SOC 투자가 이미 예. 많이 그 확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안이었었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GTX 철도 건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뭐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면 국내 건설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시멘트 업체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선 결과를 두고 이후에 정부 정책의 강화 기조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경협이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시멘트주를 주목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시멘트가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야지 이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업황이 어떤지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중소형 건설주들을 그 살펴봤었던 바와 같이 국내에 SOC 투자 같은 부분들이 네. 과거의 정부와 좀 차별성을 두면서 대규모 SOC 투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멘트 시장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네.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SOC 투자가 올해서부터 상당히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6% 정도 확대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 업황의 그런 수요 증가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이 우호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멘트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시멘트 업종의 PER이라든지 PBR 수준을 보게 되면 코스피 전체 섹터가 PER 수준으로 18배 정도를 가지고 있고 PBR 수준으로 0.9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업 같은 경우에는 PER 수준은 13배로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 수준으로 업계 대비해서는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환경적인 변화들로 지금 실적은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수가
수가 있겠고, 그리고 PBR 수준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기관 투자자로서는 매력적인 그런 섹터들로 다가올 수 있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좀 테마성인 그런 그 섹터군이라고 많죠. 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난티가 이제 금강산 관광을 대표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좋은 사람들 같은 업종들이 그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실적이 충분히 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중소형 건설사들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업종들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런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합종 연행이 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이 뭉치고 또 그래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시멘트 업계가 과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그림을 좀 네. 그려주세요. 네. 지금 2012년도서부터 네. 이 시멘트 업계가 계속적으로 M&A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위기들이 있었을 때마다 매각이 되고 M&A가 되면서 대형화되었었던 것처럼 시멘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5개 업체로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쌍용양해라든지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해 이렇게 5개 업체로 재편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회사별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시면 쌍용양해가 지금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시멘트가 21%, 그리고 아시아시멘트가 19%,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개 업체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협상력들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시멘트의 톤당 가격이 지금 일정 부분 회복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경협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 내에서의 구조 개편, 꾸준한 수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실적, 이런 걸 주목해서 시멘트 업종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대략 한 5개 정도로 이제 과점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토픽으로 3개 기업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좀 간략하게 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추린 그런 근거들은 지금 PER 수준으로 10배 언더로 좀 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선별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주가 수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들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배당 수익들도 추가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쌍용양해에 이어서 국내의 점유율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 비중은 시멘트가 33%, 레미콘이 24%, 그리고 레미탈이라고 39%를 차지를 하는데, 이 레미탈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 시멘트와 모래 혼합제들을 같이 이제 물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레미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혼합제까지 다 섞여져 있는 제품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 한일 시멘트만의 독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제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도에 동사가 ESS 설비를 상당히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시멘트를 이렇게 그 생산을 할 때 전기료가 또 많이 들거든요. 이 전기료를 상당 부분 이제 감면하는 효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올해서부터는 매년 한 26억 원 정도의 개선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시멘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전체 매출에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레미콘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그 2018년도에 강원도 옥계에 있는 그 한라시멘트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옥계 지방이 이제 바다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육상 운송들만 위주로 계속 그 시멘트를 퍼다 날랐지만 앞으로는 해상을 이용한
그런 그 선박 운송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또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원가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영해 같은 경우에는 성신영해는 지금 뭐 종로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빌딩도 있을 정도로 땅도 있고요.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과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시멘트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M&A 과정에서 성신영해가 이 점유율들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지금은 5위권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해당 업체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이런 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판로를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있을 그런 그 해외의 건설 경기 확대에 따른 수혜들을 많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시멘트 업계에 되면 대표적으로 쌍용양해, 옛날에 뭐 동양 시멘트 이런 쪽이 가장 그 선두주자였는데 업계 제도 개편이 지금 구조 개편이 쫙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성신양해 세 기업을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멘트 자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의 매장량의 시멘트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걸 수입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전기료도 말씀하셨고 네. 시멘트 가격이나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그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게 석회석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석회석을 이제 소성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열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내는 원료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일부는 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부는 이제 유연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유연탄 가격의 추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사 원가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시멘트 원가 중에서 30%가량이 이 유연탄의 가격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연탄의 가격이 2018년도에 그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까지 톤당 $5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조금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기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기료가 어떻게 보면은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2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 업체들마다 ESS 등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멘트 단가가 또 중요합니다. 이 시멘트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업체들이 좀 도산을 하고 힘들어지게 되면서 가격 입찰들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가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국내 SOC 투자들도 덩달아서 이제 그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입찰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8년도, 19년도를 지나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SOC 투자가 확대됐었을 때 좋은 그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미 2019년도에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시멘트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 추세들로 돌아섰고 지금 톤당 2018년도에는 6만 1,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6만 1,500원 수준에서 6만 1,550원 정도 수준으로 소폭이지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시멘트 가격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단가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가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주택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SOC 투자 쪽의 그런 경기들과 상당 부분 그 연관성이 높은데요. 지금 시멘트의 내수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앞으로 그 SOC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산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3사의 실적 체크해 주십시오. 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그 세계 업체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이제 좀 고르게 뭐 PR 수준으로는 한 네. 10배 수준의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지금 그 회사들의 그 시멘트 시장에 대한 그런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율들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섹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 종목들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저평가되고 앞으로 괜찮아질 만한 그런 섹터들에 눈을 좀 돌려보시는 예.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리포트 오늘은 시멘트 업종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까지 골라주셨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